잠시 후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정치라는 몰라 이 들이 빨리 좀 가다 버리면 깜빡이 확 쳐지만 나버리면 그냥 느닷없이 욕설을 내뱉기 시작하는 여자. 이거 더러운 쓰레기들 것들. 급기야 자다 말고 옷을 챙겨 입더니 야밤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심지어 빈손도 아닙니다. 한 손엔 등산용 스틱을 챙겨든 채 단단히 무장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온 여자. 내 눈으로 무언가를 찾는가 싶더니 갑자기 집 뒤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는 걸까요? 경찰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인사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매일 뭐 하루 벌다시피 신고를 해요? 거의 뭐 출국도장 찍는다고 봐야죠. 좀 찾아달라는 것 같던데. 그녀는 왜 매일 경찰서를 찾는 것일까? 여기서 안경 쓴 사람이 있거든요. 터키에 있는 카불 아프가니스탄에 있대요. 저 사람을 정말 데리고 한국에 와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대체. 사진 속 남자를 꼭 찾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처음부터 선생님 속이려고 만들어낸 허구의 사람이고요. 그냥 다 거짓이에요. 아예 끊어내시라니까요, 이제. 경찰은 실체가 없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 경찰에게 여자는 증거를 내미는데요.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예. 호칭하고 여보정신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냥. 며칠 전까지 다정한 대화를 나눈 그가 없는 사람일 리 없다는 것. 제가 아까 그 사진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제 말을 안 믿으시고 계속 하는 말을 믿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잖아요. 경찰의 말에도 그녀의 철옹성 같은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내는 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혼인신고 당사자 혼자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대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믿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이토록 애타게 남자를 찾고 있는 걸까요? 헤어나오기 힘든 지독한 늪에 빠진 한 여자의 기막힌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인근의 한 오피스텔. 여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집에서 홀로 지내는 여자는 요즘 한 남자로 인해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는데요. 여쭤봐보세요. 지금 이 사람인데 11개월 때 알았었는데 본인이 그 카불 아프가니스탄의 군의관 장교대예요. 여자가 찾고 있는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 마틴 킴. 52살의 미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8개월째 연애 중이라는 것. 이 사람은 너무 오래전부터 저를 알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감이 들었나 봐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나를 꽉 채워주는 사람 같다면서 좋아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하루하루 삶을 그냥 꽉 채워주는 사람 같다는 표현도 쓰고 막 그랬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미래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사랑만큼은 진실하다고 말하는 여자. 제가 고민이 있을 때 말하면 잘 들어주고 제 편이 참 돼주고 배려심도 깊었던 사람인데 사기꾼일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답니다. 이거 좀 뭐예요? 대학교 3학년 때 단감없이 미인대가 있었는데 기념으로 갖고 싶어서 기사화된 것을 이렇게 액자화 해놨어요. 가운데가 긴데요. 그때 진선미 순으로 앉다 보니까 가운데가 제가 앉게 됐었네요. 젊은 시절 고향에서 열린 단감아가씨 대회에서 선우로 당선됐던 여자. 지역 미인대회 출신에 고향에선 수재로 불릴 만큼 꽤 명민했다는데요. 그런 자신의 판단이 틀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어쩌면 마지막 사랑. 여자는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연락이 뜸해진 남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돼 경찰을 찾았다는 것. 이토록 애가 타는 마음을 그 마틴 킴이라는 남자는 알고 있는 걸까요? 여자가 어딘가로 급히 향합니다. 지금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은행이에요. 은행이요? 네. 갑자기 은행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익숙한 듯 외환 창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렇게 그 나갈 때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해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네, 그러세요. 예. 하신다 하시거든요. 혹시 그거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입금해드리려고요. 네. 해외로 송금을 하려는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은 무엇이고 확인 절차는 또 무엇인지. 시간은 흐르고 송금은 쉽지 않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돈을 보내려 했던 걸까요? 조금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송금을 몇 번 해달라고 요청해서 계속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은행에서 여자의 송금을 막아왔다는 것. 전혀 평소에 송금 나가지 않은 그런 해외 국가로 송금을 해달라던가 그런 거 꼭 송금하면 몇 달 있다가 자금이 그러니까 저희 은행 직원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송금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오래 걸리시는. 제가 은행에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이거 봐보세요. 대환대실까지 들어오는 거.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애를 써 송금한 대상이 바로 그 남자 마틴 킴이라는 것. 그 남자한테 돈 보내준 거예요? 한 번은 그 몸이 아파가지고 다리에 총을 2대나 맞아 두 발이나 맞았었대요. 병원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비가 $4,000 나갔었어요. 그 전에 병원비도 그 병원비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보낸 거예요. 네. 병원비 등 남자가 어려울 때마다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보내왔다는 건데요. 그 돈이 무려 4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여자에겐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위한 거라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여자. 하지만 돌아오는 건 기나긴 연결 대기일 뿐. 남자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통화는 안 되나 봐요. 네,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연결이 되면은 외국인이어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음색만 좀 들은 바 있어요. 남자를 알게 된 지 8개월이 넘도록 그와 통화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데요. 의심은 안 되셨어요? 그녀는 왜 의심조차 안 해봤을까? 그런데 마틴 킴의 실체를 추적해온 제작진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진짜 마틴 킴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도용당했고 여러 명의 여성들이 사기를 당해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마음이 아프지만 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제작진의 설득에 여자는 긴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진 뒤에 숨어있는 마틴 킴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럼 최초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돈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혼인세이션 자금으로 250만 달러가 있는데 아, 우리 앞으로 인생에 일하는 자금으로 250만 달러? 예, 앞으로 인생에 적당한 자금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네. 본인 집에 인천까지 갖다 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송금 내역에 대해서 빠짐없이 경찰에게 말하는 여자. 4,750달러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1,500달러를 말하는데요. 돈을 지금 보내셨잖아요. 네. 돈을 보낸 게 그 사람이 뭐라고 요구해가지고 보내게 되셨는지. 아, 뭐냐면은요, 이 사람은 누굴 공갈 협박이 아니라 뭐 사랑한다고 뭐 그래요. 스위티한 말들 있잖아요. 이게 들어있어요.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기에 송금했다는데요. 지금 오늘 피해 보신 게 로맨스 스캠이라고 지금 저희가 지금 칭하는 한 신종 사기 범죄인데 어제 로맨스 스캠은 SNS나 이메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고 신뢰가 쌓이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 보내주는 사진 자체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실제 이 아니에요. 이라고 칭하는 그 로맨스 스캠 조직 단체에서 이 사람 사진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사기 조직에 속아 여자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 그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그 남녀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생기는 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거든요.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이게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인지조차도 좀 약간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고 지금 계속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면서도 걔네들이 하는 말 모두가 애당초 처음부터 저기 사기를 치려고 접근을 했던 거고 이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에요. 지금. 마지막 사랑일 거라 생각했던 남자가 사기꾼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에 일단 그 자리를 뜨는데요. 돈을 잃었다는 현실보단
자신의 사랑, 그 모두가 거짓이란 사실에 더 충격을 받은 여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음을 추스른 건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충격이 너무 컸던 걸까? 여자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방향을 잃은 듯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요. 걸어가다 다시 유턴하길 여러 번 반복하더니 심지어 가만히 주차돼 있는 남의 차로 달려가 그 안을 살펴보는 이상 행동까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죽겠네요. 아니 뭐 쫓아온다. 이사원을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사람이 쫓아온다고요? 알 수 없는 얘기를 한 여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인적 드문 공원을 찾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여자.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나는 20여 년 동안 스토킹하는 감이 있어요. 누군가 20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건데요. 시장 장 보러 가는데도 또 다른 곳에 가는데도 가는 데마다 있으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다고요. 스토커 때문에 그녀의 삶은 매 순간이 고통이랍니다. 그때 다급히 뛰기 시작하는 여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 있다고요? 또다시 스토커가 온 것 같답니다. 현장을 잡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니며 차 수색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유독 검은 차만 유심히 들여다보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유, 없네. 근처에 왔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앉았을 때 술 지나가는 시커먼 차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아니었나 보네. 2차 저차 다 살펴보시던데.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커먼 차단 거 알았지? 차종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금 결국 스토커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집도 안전하지 않답니다. 방심하는 순간 스토커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여자. 창문에는 그럼 왜 오신 거예요? 저 금방이에요. 저 맞은편 금방 뒤편으로 해가지고 자꾸 신경 쓰게 그쪽 근방에서 진을 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 뒤로 건물을 해가지고 요 주변으로 포물선을 좀 크게 긋고 다니면서. 여자의 집 주변을 맴돌며 감시한다는 스토커. 대체 누가 그녀를 괴롭히는 걸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1989년도 중멸에 결혼했던 사람이었어요. 스토커의 정체는 28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라는데 스토커의 만행은 감시뿐만이 아니랍니다. 온 오프라인 모든 부분을 이 사람들이 스토킹을 하거든요. 대화창에 대화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누가 오면 말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다 듣고 상대방 정보를 다 알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한 번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기는 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마틴 킴과의 사랑도 방해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는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데요. 온종일 스토커와 전쟁을 치르고 남보다 이른 시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여자. 잠잘 때만이라도 편하게 잠들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스토커에 대비해야 한다는데요. TV는 안 끄세요? TV를 틀어놓으면 더 마음이 더 놓일 때가 있어요. 입으로부터. 그래서 틀어놓기도 하고 그냥 자다가 틀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언제 닥칠지 모를 공포 속에 선잠을 청하는 여자.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후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정치라는 몰라 이 들이 빨리 좀 가다 버리면 깜빡이 확 쳐지만 나버리면 그냥. 느닷없이 욕설을 내뱉기 시작하는 여자. 이거 더러운 쓰레기들 것들. 급기야 자다 말고 옷을 챙겨 입더니 야밤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심지어 빈손도 아닙니다. 한 손엔 등산용 스틱을 챙겨든 채 단단히 무장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온 여자. 내 눈으로 무언가를 찾는가 싶더니 갑자기 집 뒤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는 걸까요?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시간에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들이 또 왔어요. 또 왔다고요? 네. 제가 일단은 위험하니까 이것을 좀 들고 나왔거든요. 이건 이 사람을 잡아야지만 잡아서 모가지라도 끌고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예? 전후 사정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말이죠. 저 억울한 사정을 좀 풀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스토커가 밤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온 사방을 헤매며 찾아봤지만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는 스토커. 예, 재빨리 눈치 빠르게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안 보이네. 매번 이러시겠어요. 재빨라요, 재빨라. 어?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하자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나가기는 해도 말이죠. 그냥 새빨간 몽둥이가 그냥 회초리가 돼가지고 한번 뚜드러 패놓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 같아가지고. 차라리 얼굴이라도 보고 단판을 짓고 싶다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스토커의 습격에 견디기 힘들 때마다 여자는 꿀값을 하고 다니는 꿀값을 쓰레기 정신병이야. 정과자 거지같은 세상 것이 그냥 제발 저도 좀 받아 가방이 좀 끌어도 가방이 좀 지워서 버리면 분노를 쏟아내곤 한다는데요. 갑자기 교도소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다가 그냥 전쟁 같은 밤의 시작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마저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여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답니다. 거지가 정신 말이가 쪽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스토커에 맞서 밤마다 전쟁을 벌인다는데 절규에 가까운 여자의 목소리가 오피스텔을 뒤흔듭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괴로운 건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이웃 주민들도 밤마다 울리는 그녀의 괴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시끄러운 거죠, 시끄러운 거. 곧 머지않아 이사를 할 예정이라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이게 잦아들거나 하진 않고. 그 집 때문에. 밤 2시, 3시에 잠 소리 지르고 하니까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잠을 못 자. 429도 먼저 이사 가서 그래가지고. 501호도 그러고 옆에 또 502호 먼저 이사 갔었던. 이 사람이 저기 임대하는데 나가니까 벌써 소리 나잖아요. 저기 내용 증명이 뭐냐 피해 보상을 해라는 거야. 어?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여자에게 내용 증명까지 보냈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 좀 보세요. 밤새 스토커 때문에 괴로워 토해낸 고통이 주민들에겐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됐고 이에 여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 이거 전부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니까요. 참아내지 못하고 늘 말이 나가고 그러지 말라 그래도 주변까지 와서 또 스토킹을 하고 말을 해도 막무가내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크게 나가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의 외로운 싸움. 하지만 더 강해지려 노력 중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스토커 때문에 언제 끝이 날지 모를 이 전쟁 때문에 입맛이 없더라도 체력을 키우기 위해 억지로라도 한술 뜬다는데요. 뿌린 거 뭐예요? 보리 새싹뿐 말이에요. 저 밥 위에다 왜 뿌리세요? 못 갖춰먹고 간단히 일본을 하기 때문에 좀 균형을 맞춰볼까 했어요. 먹을 때만큼은 스토커가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겐 왜 이리도 어려운 걸까? 매일이 지금과 같기를 바라며 식사를 이어가고 있던 그 순간 이번엔 또 무슨 일인 걸까? 어머니 왜 식사하시다 말고 창문으로 가요? 예, 피디님 무슨 목소리 안 들리는가요? 소리요? 그놈이 또 왔나 봐요. 그놈이요? 스토커가 찾아오면 소리가 들린다는 건데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걸까요? 저는 낮 시간이고 밤 시간이고 더더구나 낮 시간까지도 지옥 같은 삶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자의 일상은 망가지고 있고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여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요즘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걸 사는지 용도를 좀 이야기 듣던 집이 어떤 거였었나요? 보여주신다는 집이? 전세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상이 4,500선이고
안지하고 30에서 35. 아, 그런 거였어요. 네. 나와 있는 게. 네. 오늘도 새 집을 알아보기 위해 나선 길. 마틴 킴에게 전 재산을 다 날려 여자가 현재 구할 수 있는 집은 반지하 월세뿐인 상황. 그래도 새 집에선 스토커에게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집을 둘러보는데요. 주방에 물 넣는 것이나 저 욕실에 물 내려가는 거나 보니까 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런데 집보다 말고 다급히 창문으로 향하는 여자. 그 스토킹하는 사람 여기까지 쫓아왔네요. 스토커가 이곳까지 왔다는 것.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데요. 제가 이사 가는 것까지 쫓아와서 알아내가지고 괴롭히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스토커가 안 이상 이 집은 일단 포기해야 하는 상황.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길입니다.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처리 안 되는 것인가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집까지 알아가지고 막 그냥 난리바가지를 피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잡을 수 없나요? 난 다 잡아가지고 좀 뭔가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쪽이 꼭 그쪽으로 오고 그쪽으로 오고. 인천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뇨?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주변을 수시로 가서 차도 고점하고 네. 잘 살펴볼게요. 수시로 다녀. 예, 하여튼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 경찰의 말을 제대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분이 신고를 우리한테 수차례 했어요. 매일 뭐 하루 몰다시피 신고를 해요. 예. 뭐 차 번호까지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있는 차 번호. 그 주차된 차 번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처음에 여기 사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본인 주장으로는 자기 집 건너편에 살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안 살아요. 여기 안 살아요. 아, 여기 안 사세요? 안 살아요. 전혀 이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전 남편은 이곳에 살지도 않는다는 것. 진실은 무엇인지 수소문 끝에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 MBN 특종세상의 이기철 PD라고 합니다. 그게 30년 전에 이혼했다고요. 경찰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안 된 걸 확인돼가지고 나 연장 가볼 일도 없고 그동안 뭐 만난 일이 없는데. 사실이 아니랍니다. 30년 전 이혼 후 여자의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는 것. 오히려 제가 고소하고 싶어요. 제가 피해자예요. 제가 피해자. 그 전부 다예요. 저 말하고 친구들은 전혀 모른다니까 그분에 대해서. 저 할 적이 없다니까 그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안 만난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억울하다는 전 남편. 어떻게 된 걸까요? 허상의 남자를 사랑해 사기를 당하고 또 허구의 스토커를 만들어 증오하고 무엇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고 스스로를 옥죄며 괴롭게 하는지 그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고향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결혼 전까지 살았던 마을을 찾았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영이 생긴 것도 이쁘고 지금 미인대에 나가갖고 입상도 그래놓고도 그 뒤에 그래대 불더라고 온께로 그때 뭐 충격을 받았는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몰라. 그 엄마도 온게 엄마가 자세히 말을 안 해주면 모르겠지. 오히려 꽁꽁 감추시기만 하셨었나 봐요. 그래. 그것을 좀 이렇게 감추더만. 동네 사람도 잘 모르는 내막이 있다는 것. 혹시 여자의 어머니에게 들을 수 있을까? 지금도 딸 말면 옳다 그랬어. 따님을 겁나게 그 아들 다음에 오고시오. 딸이 하다 똑똑하게 잘해놓고 거의 병이 돼갖고 죽어불더라고. 화가 나갖고 죽어불더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다는 여자. 우리 딸은 안 됐어요. 안 됐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같이 살아봐야 할 건데. 아이고 너무 짠하고 불쌍하고 그요. 나가 통곡을 하려면 이틀 살으로도 못하고 거요. 나가 가슴이 아팠어. 가슴이 아팠어. 어머니도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저 안쓰러울 뿐이랍니다. 엄마도 모르는 딸의 상처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여자의 진짜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최면을 통해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보려는 건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끝에 듣게 된 여자의 이야기. 어린 시절 기억 속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네. 슬슬슬슬 뭔가 이래요. 그 동생이 제가 볼일 있어서 방에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장을 막 놀래가지고 막 입술이 시푸둥둥 해가지고 막 그냥 연탄 찌개를 들고 나와갖고 난리치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저는 밖으로 못 나갔거든요. 수상사병이나 스토커니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젊은 시절 꽃처럼 고왔던 그녀에게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 아버지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 나는 부모로부터 아버지가 나한테 이상한 일을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피해를 줘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또 밖에서 위험해서 그런 말 때문에 못 참아 내가 말이 나오고 성질을 팍팍 내잖아요. 여자가 집 밖으로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것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병원 가자. 아니면 병원 가서 약 먹으라 뭐 들이대는 거 있잖아요. 가족, 특히 아버지가 그녀의 상처를 숨기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 유독 딸바 보였던 아버지. 그러나 딸이 몹쓸 일에 휘말리자 그 당시 보수적인 아버지들이 그랬듯 오히려 딸의 행동 거지를 다그치고 그 후론 엄하게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을까? 안녕하세요.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둬버린 것 같다는 것. 평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들 다 하셔도 돼요. 사진 한 장도 힘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열기 시작하는데요. 전 남편 말고는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여자. 거의 한 28년, 3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고통이 좀 끊어지고 본인의 마음도 좀 편해질 수 있게 그 부분 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움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불편한 느낌들도 좀 줄여드릴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4시간 그런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 망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 상황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이 꽤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망상 환청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못하는 상황인데 약물 치료나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간다라고 하면 좋은 치료적인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돼요. 이제 여자는 자신을 가둔 벽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 제대로 살아볼 준비를 하려 합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은 떨쳐버리고 새 삶을 향해 낯설지만 한 발짝 나아가려는 건데요. 지금 이사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잘못된 사랑 방식이 아닌 제대로 나를 사랑하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또 치료받다 보면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좀 어떠세요? 네, 6년 동안 여기서 사가지고 살았던 집인데요. 나가려고 하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이사해서는 그 집에서 마음 걱정 없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를 옥죄었던 과거의 기억과 스스로 만들었던 현재의 굴레를 벗어나 행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다른 누구에 의한 누구 때문이 아닌 온전한 그녀만의 삶을 찾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